들려오는 이야기.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신 부모님께 자식에 대해 부풀어 무엇을 보았는지 여쭈었다. 그런데 많이 돌아다니긴 했지만 생각나는 것은 너런 깃발 하나뿐이라는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여행 가이드가 노란 깃발을 보고 잘 따라오라고 해서 그 깃발만 쳐다보고 돌아온 것이다.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 가리켰더니 다른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견지 막말이라는 말이 있다. 사물에 갇히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크고 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사물의 본질은 버리고 가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비본질에만 매달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희화한 인도 철학자 작가인 오쇼 라지니시는 태어나지 않았고 죽지 않았다. 다음은 지구라는 행성을 다녀갔을 뿐이다라는 묘비명으로 더 유명하기도 하다. 그것은 수도 꼭지라는 글에서 본질과 비본질의 핵심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아라비안 로렌스는 12명의 아라비아인과 함께 프랑스를 여행한다.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생애 처음으로 외국 여행에 나선 것이다. 인솔자인 로렌스는 아라비아인들이 객실 욕조에 들어가면 조음처럼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에 당황한다. 무리기한 사망의 나라에서 왔으니 수도 꼭지에서 칼칼 쏟아지는 물이 신기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공항을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도 아라비아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객실에 들어가 보니 그들이 욕실에서 수도꼭지를 떼어내려고 안간한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도꼭지 뒤에 연결된 수도관이나 수원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비본질 이면에 있는 본질은 쉽게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탐구와 오류의 수정을 통한 발현의 집합체이다. 식탁에 놓인 수십 통의 약병과 그 옆에 수북이 쌓인 제품 상자들에 자꾸 신경이 쓰였다. 정리를 잘 한다고 해도 보기에 썩 좋지 않았다. 아내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눈치까지 살피려 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비본질에 속한다. 본질은 삼키고 마셨던 것들이 또 몸 안에서 일하며 만들어내는 발현이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내 눈에 쉽게 보일 리가 없었다. 죽음이라는 절망 대신에 삶이라는 희망을 선택하다. 오래전에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은 뒤에 간에 좋다는 약초나 특효약을 찾아서 공주, 진주, 선천을 돌아다니셨다. 어느 날은 일주일째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되기도 했다. 돌아오실 때는 배낭 속에 한가득 약초가 들어있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언제 다 드시려나 염려가 되었다. 조상들 시제나 제사장이 올릴 생선 한 마리를 사더라도 꼼꼼히 살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신중하게 고르시는 아버지의 세심함이 그곳에는 보이지 않았다. 간암에 좋다는 소리에 거금을 들여서 처음 보는 약초를 덜썩 사들이신 아버지를 보며 죽음 앞에서 흔들리는 뭔가를 붙들고 싶은 절박함이 느껴져서 울컥해졌다. 나는 아버지를 뵙고 들어서 아내에게 약초 이야기를 하며 절박한 환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혼을 얻으려 하는 간교한 상사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아버지의 약초는 아버지께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의 나 또한 그때의 아버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절박함에 휩싸여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어 했다. 눈앞에 보이는 약병들로 인해서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살아나고 싶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약병 속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묘한 기대를 하게 한 것이다. 아내는 식탁 위에 수북이 쌓인 약병들을 가리키며 당신이 변환하던 약조건과 저들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며 캐물었다. 사실 아내는 현대의학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딸아이가 감기나 장염으로 약을 처방받아왔을 때 나는 약병에 남을 양까지 고려해서 조금 더 많은 물약을 담으려고 했지만 아내는 가능한 한 딱 맞게 담으려 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복용하기 때문이다. 아내는 양약보다도 한약을 더 신뢰해서 늘 뜸을 뜨고 약초나 즉 모가차 등 각종 전통제를 곁에 두고 건강을 챙겼다. 그런 아내로서는 수십 종의 건강 이 식품을 복용하는 남편의 모습이
우려되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이면에는 또 이 회사의 부정적인 인식도 자리하고 있었다. 아내는 무엇이든지 합리적인 이성을 또 잣대로 판단하던 과거의 나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내게 섭취하기 전에 이 제품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를 넌지시 제안했다. 나는 내 처지에 대한 공색한 이해를 구하고 싶지 않았다. 검증된 여기에 무게를 둔 채 누구보다도 남편을 살리고 싶은 아내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당신은 나와 결혼한 것을 성경으로 치부하고 나 없이 견디며 살아가면 되지만 딸이 아빠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엄마인 당신에게도 내게도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제품 덕분에 아이가 아빠를 추억하고 기억할 시간을 벌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건강의 비전문가이면서도 가장 좋지 않은 설례를 예로 들며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허물없이 지내는 지인 중에서 의사가 아내의 부탁을 받고 내게 전화를 했다. 그는 나에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험 후 환자를 상대로 벌어지는 좋지 않은 사례를 늘어놓으며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삶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미끼로 터무니없는 것들을 현혹에서 많은 사람이 쏘아넘어간다는 것이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과학을 경험하고 있는 나는 혈액암 하나를 중심에 놓고 전체의 몸을 보지 않는다. 몸 전체를 중심에 놓고 몸을 살려 몸이 질병을 몸으로부터 분리해내는 동시에 질병을 예방할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해가고 있다. 암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다는 것은 몸으로도 느끼고 병원 검사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도 나를 보고 혈액암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또 회사에 빠져서 큰일을 치를 것이라고 한다. 암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나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보낸다. 자신이 가진 정보나 지식을 부정하는 것보다도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차라리 속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낳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은 피플즈가 선정한 세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뽑혔으며 평소에 개런티가 1분에 $1,000에 달할 정도로 몸값이 높다. 조슈아 벨이 2007년 워싱턴 DC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번잡한 랑팡 플라자에서 1713년에 제작된 40억 원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들고 거리를 연주했다. 물론 자신이 조슈아 벨이라는 사실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45분 동안에 6곡을 연주했는데 연주를 마친 뒤 모금함에 모인 돈은 $32 17센트였다. 그 연주하는 동안에 1097명의 행인이 지나갔지만 발걸음 멈추고 바이올린 선율의 귀를 기울인 이는 고작 7명뿐이었다. 바쁜 일상에 쫓겨서 소중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일화이다. 이 제품을 복용할 무렵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눈에 띄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이 제품의 효과보다는 흔히 말하는 그 회사의 어떤 편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심지어 이것도 렉설과는 전력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근데 이 회사는 1903년 설립된 렉설 제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 오늘날 삼성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가 제품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 주를 이루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과학은 양보보다도 격렬한 반증과 실증을 통해서 정의되는 학문이다. 건강한 논쟁이 문명의 초석이 되어왔다. 최근에 현미를 두고 병리 건강론의 논박이 일고 있다. 참 좋은 현상이다. 쌀기를 구성하는 화학물질인 피트산을 다량 섭취하면은 FeCU 또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알려지면서 시작이 되었다. 여성이 생리기간에 현미밥을 먹으면 현미에 들어있는 피트산이 철분의 흡수를 막아 출혈도 부족한 철분을 더더욱 고갈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미를 포기하고 백미밥을 먹어야 할까? 우리 집은 오랫동안 현미와 통기리를 채소
30% 이상 섞어서 밥을 먹는다. 피트산이 특정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중적인 특성으로 항영양소로 불리지만은 항산화 효과, 또 잠재적인 항암 효과, 또 혈당 조절, 또 염증 감소, 뼈 건강 등 무시할 수 없는 유익한 작용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바이오C에 들어있는 양질의 비타민C로 간단하게 해결한다. 식탁 반찬처럼 차려놓은 이것을 젓가락으로 집어 식사 중에 삼키면 철분 흡수율을 높이고 미네랄 흡수까지 도와준다는 사실 때문이다. 피트산이 철분 등 양이온의 미네랄을 못쓰게 만드는 킬레이션을 비타민C가 상쇄시킨다는 임상 결과가 있다. 바이오C에 꽉 들어찬 비타민C의 다양한 파이토케미컬은 미네랄 흡수를 도와서 피트산의 킬레이션을 방해하고 오히려 흡수를 돕는다. 몸에 좋은 현미를 언제든 먹고 있고 현미의 곁에 있는 피트산이 중금속을 배출하여 몸 안을 해독시켜주니 일거양득이다. 대표적인 킬레이션 물질인 비타민C가 중금속 분자를 감싸 혈류로 보내어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배출하고 뇌세포에서 축적된 알루미늄 성분을 제거하며 미세혈관에서 뇌혈관까지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과 결합하여서 소변으로 배출한다니 바이오C 한 알로 우리 가족은 몸에 좋은 현미밥을 걱정 없이 먹을 수가 있다. 화자도 근거도 출처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들려오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종교와 같다. 고름은 살이 될 수가 없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결국 비전이고 경쟁력이 될 것이다. 나는 이 회사의 가치를 회사의 역사와 철학, 제품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의학은 발명을 통해서 한 단계씩 발전을 이루었으며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수많은 오류와 실패가 쌓이며 유익한 결실을 볼 수 있는 장구한 시간이 필요하다. 100년의 시간을 축적한 이 회사는 100년 동안의 쉬지 않고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끊임없이 연구하며 과학을 완성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한 세기 넘게 흐느림없이 연구에 정진하며 온 힘을 다해 준비하고 100년을 인내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그 결과로 시대를 앞선 연구 개발과 수많은 시행착오, 투자와 성과, 천년 자원에 대한 일관된 철학을 바탕으로 동정요법에서 건강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온 것이다. 이 과학의 천년지리를 이용한 동정요법으로 부작용 없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100세의 건강 장수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나는 어느 기업도 흉내낼 수 없는 천연 동정요법에 기반한 과학기술을 축적한 이것에 인생을 걸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죽음이라는 절망이 아닌 삶이라는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야 할 내 미래를 위해서 잘 선택을 했군요.